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 중에서도 임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월 운세는 8월 7일 9시 8분부터 즉 입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 백로 전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갑진년에서 임신월이 온 경우입니다. 자, 갑진년에서 진은 신자진 삼합의 운동성의 방향으로 인해서 수국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성의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지에서 신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자라는 글자가 왔을 때, 또는 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뭔가 결과물을 유도해내는 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유도해내는 달의 결과물이 어떤 것이 강하게 작용하느냐를 볼 때는 오행적 요소로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즉 천간의 갑진에서 갑은 목에 해당하고 진은 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은 수에 해당하고 신은 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목, 토, 수, 금으로 오행의 치우침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뭔가 치우쳐져 있는 요소로서의 결과물은 조금 작용력이 적다 하더라도 요 신에 의해서 신의 지지한간에는 무기임경이라고 있습니다. 기가 있다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미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임이라는 글자가 신에서 생을 받고 있고 뭔가 힘이 있는 글자로서 작용을 하겠다라고 임의 글자를 한번 조금 더 유념해서 보고서 이 월운을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이라는 글자 자체에 각 천간, 10개의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보면 갑은 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의 입장에서 갑은 식신의 별이 됩니다. 식신의 별이 절지에 들어가므로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상하게 밥맛이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을은 나에게 상관의 별이죠. 태지임으로 뭔가 태지라는 것은 막 잉태되어져 한 3주 정도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 세력이 미미하죠.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이 상관의 기운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달입니다. 따라서 임의 경우에서는 갑과 을이 절태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활동성이 정체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은 나에게 편재의 별이 되죠. 편재는 병지에 들어갔다는 것,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운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즉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둔화되는 그런 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은 나에게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의 별은 목욕지에 들어가서 뭔가 배우자가 소모지출의 인자를 안고 폼을 낸다든지 그런 동작이 많이 가해질 수 있는 달이 바로 임신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은 부친의 별이 되기도 하죠. 부친이 병들었으니 만약 살아계신다면 병원 갈 일이 있다든지 이런 건 신경 쓸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라는 것은 나에게 편관의 별이 됩니다. 편관도 병지에 들었으니 자식이 되겠죠. 남자에게서는 자식이 건강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눈여겨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하거나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라는 것은 나에게 정관의 별이 되죠. 정관이라는 것은 목욕, 연살, 조활에서 소모, 지출, 인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편인의 별입니다. 실제로 편인과 정인이 굉장히 12운성적으로 굉장히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므로 실제로 이 문서라든지 또는 공부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도장에 관해서 결재권에 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자를 주지만 실제로 나의 재물적인 요소라든지 관직의 요소에서는 조금 그 빛이 도장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이란 것은 비견이 되겠죠. 비견이 장생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독립을 한다든지 분리 독립이라든지 뭔가 내 기운이 무에서 유로 드러나니 또는 나에게 비견, 나의 재물을 분탈 요소죠. 그것도 실제로는
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내가 나 자신 스스로가 지살로서 자기가 주동하여 뭔가 움직임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동작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걔는 겁재가 되는데 겁재는 사지에 들었으므로 이것은 그나마 좀 다행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을 임신에 관해서 육친적으로 한번 해석을 가해 본다면 임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뭔가 동업에서 작사 또는 손재의 고통, 왜 재를 극하기 때문에 손재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 이런 동업 환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동업 작사나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된 값을 치러 가면서 실제로는 이 일을 벌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손재란지 재물을 일단은 나간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임과 임이 만났을 때 지지로는 해와 해가 만난 것과 같아서 즉 지지에서는 해와 해를 형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자형살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은 보통 해석이 조정, 중재, 수술, 가궁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가 뭔가 획책해서 하나를 내 걸로 다 취하기는 어렵고 조정, 중재, 분배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걸로 다 취하지 않고 일정 양보하는 수준으로 했을 때 그 기운은 굉장히 순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취하려고 한다면 그 기운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또 수술이라는 것은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병원을 간다면 그 병원에 갔을 때 조금 몸이 이상하다면 병원을 우선 가서 차라리 손재를 내 몸을 낫는 데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형의 운이 왔을 때 굉장히 인간에서 소란사라든지 시비, 구설, 잡음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이 상반기에 좀 많이 따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되느냐? 편인이 들어와서 편인은 실제로는 식신을 갖다가 제어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의 지연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화인의 건강 불안, 또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의 근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서 취득이죠. 그리고 또 사업 축소나 위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럴 때 문서 취득은 이때 잡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유가 오면 정인의 별이 들어오므로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의 임에 관한 운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